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참 이제 미미하긴 했는데, 다우가 0.5%, 나스닥이 1.6%, S&P 500이 1.2% 정도 올랐는데요. 양호한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올렸는데, 다만 이제 어제 워낙 많이 빠지면서 투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또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입이 좀 제한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나왔던 재료들을 좀 보면 개장 전부터 나왔던 재료는 비교적 우호적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3분기 GDP라든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3분기 GDP는 33.1%를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32%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1950년도 1분기에 16.7%를 기록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전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전분기가 30% 이상 역대급으로 감소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증가폭도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 우선 이제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미국의 소비가 살아났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됐고, 여기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5만 1000건 나왔는데 예상치가 77만 8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이후에 계속 감소하다가 3월 이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 단행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수치 자체도 꾸준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다. 그래서 이제 전일의 하락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인식이 되면서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또 이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날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 합치면 5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거든요. 합쳐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주가가 대부분 또 올랐어요.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 이런 종목군들, 특히 애플이 이날 정규 시장에서는 3.7%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알파벳도 한 3%대, 아마존도 한 1.5%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또 기술주를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하고 나서 나온 실적도 대부분 다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기업들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별로는 좀 엇갈려요. 예를 들면 애플은 매출 647억 달러, 예상치가 637억 달러였는데 예상치 넘겼고, 주당 순이익 73센트, 예상치가 70센트였거든요. 이것도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매출이 264억 달러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28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팔리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어떤 매출 기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하회한 데다가 이제 가이던스 제시도 좀 뚜렷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시간 외에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약간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은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고, 알파벳은 완전 서프라이즈 실적 냈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완전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의 성적은 제각각인데,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는 또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관심을 받았던 거는 통화정책회의였는데, 그러니까 ECB, 유럽에서 경제봉쇄 단행되고 나서 이제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거든요. 근데 시장의 전망치 자체도 현재는 동결을 하고 12월 회의에 좀 변화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딱 그대로 나왔어요. 12월 회의에서 상황을 보고 재평가한 다음에 정책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아마 연말에 부양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예상대로 어느 정도 단행이 됐으니까 연말쯤 됐을 때 유럽에서 추가 부양책이 가동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이 불거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하락한 폭도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재료들도 비교적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제법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또 이제 막판에 좀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게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이 다시 이제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계속 8만 명까지 넘나들기 시작을 했고 7일 이동 평균도 지금 7만 4천 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또 상쇄시켜주는 재료도 있었죠. 이제 모더나에서 이제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CEO가.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로부터 한 11억 달러 정도 지원을 받았고 지금 각국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가자 백신 지금 임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만 명 참가자 등록이 완료가 됐고 지난주까지 25,650명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다. 그래서 이제 뭐 모더나도 이제 백신이 출시가 되겠구나. 최근에 뭐 파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백신들이 이제 쏙쏙 이제 출시에 대한 어떤 계획 또는 이제 윤곽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또 밀릴 수도 있는 이제 재료였는데 요 이제 백신 이슈가 또 이거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한 증시에 대한 어떤 전망은 좀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이 좀 늦어졌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분명 양호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이제 85% 정도 되는 기업들이 예상된 수치보다 한 19% 정도 잘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인식, 다음에 또 기업들이 가이던스 제시에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붙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숫자를 투자자들이 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적 시즌을 덮어버릴 정도로 유럽의 봉쇄 조치가 좀 센 재료가 되면서 좀 투자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좀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선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 있었는데 봉쇄 조치에 놀래서 감정적으로 매도를 한 거다. 근데 이제 선거 지나가면 증시가 살아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 강세를 예상한다. 다만 이제 선거 이슈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불가피하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어떤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당분간은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표 개선, 실적 호조라는 변수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신중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선 우리 증시는 이제 3번의 변곡점이 이제 맞이하게 되죠. 우선 하나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미국, 이제 유럽의 봉쇄 조치. 미국도 대대적인 봉쇄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봉쇄라는 단어에 투자자들이 예민한데 일단 봉쇄가 단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 활동을 제한시키면서 이제 경제를 악화시키는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11월 경제 지표는 되게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악재로서도 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 유럽에서 봉쇄가 시작된 게 3월 15일이었거든요. 그때 전후. 우리나라 기사 보면 3월 14일 기사에 이제 유럽 봉쇄 그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때가 이제 증시 바닥이 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23일이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경제 봉쇄 조치 단행되고 미국도 뭐 이제 봉쇄 조치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이랬던 시점이 증시는 오히려 바닥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봉쇄라는 단어도 있지만 부양이라는 정책이 그때 바로 붙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3월 23일 전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검사량을 확 늘리고 연준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 성인에게 1,000달러씩 수표를 지급하겠다. 이게 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봉쇄는 있지만 부양책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을 바로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로서의 절정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 근처 어딘가 바닥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이 워낙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꺾이는 계기가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3월 같은 증시의 반전은 쉽지 않더라도 첫 고비는 일단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정도의 이제 변곡점이 또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겠죠. 우선 이제 다음 주 미국 대선. 예, 이제 현재 시장은 대선 자체를 악재로 인식하는 측면이 없잖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끝나면 증시가 올라갈 거야. 이거보다는 트럼프가 불복하면서 굉장히 혼란함을 겪을 거고, 극단적인 분석가들은 미국의 소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막 총기 들고 나와서 서로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무정부 상태 막 이런 쪽으로 뭐, 그래서 뭐 계엄 상태 막 이런 극단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우려 자체가 시장을 누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식시장 폭락할 거라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당선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지만 그 이후에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영국이 유럽 연합 탈퇴하면은 이제 시장이 폭락할 거야. 근데 그때 결정하는 투표 표결되고 시장이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 보면 저게 뭐 쟤들 뭐 한 거지? 막 이렇게 되면서 바로 또 시장이 안정돼 버렸잖아요. 뭐 예전에 그리스가 또 유로존 탈퇴하네 만에 뭐 부채를 갚네 못 갚네, 그때도 시장이 뭐 망가진다. 실제로 그때는 증시가 좀 이제 걱정되긴 했었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려했던 상황이 생긴 건 없었어요. 이 이벤트 지나가면은 대부분 다 재료가 소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과 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일정 종료되면 이 역시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백신인데, 최근에 백신 일정이 예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일정을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월보다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이 일단 시작만 되면 완전 접종되는 시점이 내년 후반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어쨌든 이제 조금씩 코로나 국면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면서 경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우치 박사의 발언으로 보면 연내 승인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지만 업체들 생각은 또 달라요. 업체들은 연내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백신 일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게 또 이제 세 번째 변곡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 고비 넘어가면 좀 반등했다가 두 번째 고비 전에 또 출렁거렸다가 두 번째 고비 넘어가면 또 올라갔다가 또 출렁거렸다가 세 번째 고비 넘어가게 나면 또 방향이 잡히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제 외국인들이 악재에 반응을 했잖아요. 악재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사실 올라간 종목군들이 경기 수출주 이런 쪽보다는 코로나에 반응하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전자결제,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한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일부 인터넷주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오늘장 정도에서는 이제 IT 종목군들 또는 이제 자동차주들, 그러니까 수출주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눌렸던 건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랑 매도랑 겹쳐요, 원래. 예, 실적 발표하는 날 전후 이제 한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매도세가 좀 붙었다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정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보다는 대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조금 편안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어제같이 판다면 이제 지수가 2300 이하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선거 때까지는 좀 더 신중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대 수익치를 좀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인 시장 참여보다는 지금 제가 어제 기관 외국인들 이제 매수 종목들 평균 매수가 대비 승률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거의 90%가 넘어요, 지금 승률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번 주 들어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승률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개선들 종목, 된단된 종목들, 그리고 25일 날짜로, 그러니까 27일로 찍히는 거는 신용은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이틀 이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짜로 신용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25일에
신용이 어떻게 바뀐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신용이 급감을 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대응하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 음악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엔딩곡을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추가로 엔딩곡 하나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또 기분 전환하시라고. 예.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